March along, sing a song with the army of the free. Count the brave, count the true, who have fought to victory. We're the army and proud of our name. We're the army. 대치동 스카이 입시 교육 사관캠프 수학팀장 이강호입니다. 자, 이 해설 OT 강의는 근본 실시되었던 2024학년도 사관 1차 수학 그 경향을 짚어보고 2025학년도 사관학교 1차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이드가 되는 이제 강의입니다. 자, 올해 1차에 만약에 불합격했다면 뭐 그걸로 바로 끝이죠. 그러니까 수학이 이제 여러분들이 탄탄하다면 뭐 거의 8분 응선 이상을 이제 사관학교 합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시험은 아시다시피 수능과 똑같은 편제 30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수능보다는 넉 달이나 당겨서 보기 때문에 출제하는 이제 스타일이 공통 과목은 어렵게 낼 수 있어도 진도가 다 나가지 않은 학교도 좀 있기 때문에 앞부분 또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선택 과목을 이제 출제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자, 작년에 이제 실시된 거 지금 1차 시험 올해 봤죠. 공동 출제로 사관 돌아가면서 공동 출제로 국영수만 이제 실시합니다. 탐구 영역은 보지 않고요. 수학은 공통 과목 수학 1, 2에서 출제하고 선택 과목은 이제 확통, 미적분, 기하 이렇게 출제하는데 수능과 다르게 3교시에 수학을 보기 때문에 국어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50분씩 이제 문항수가 좀 줄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진검승부 수학이 30문제를 100분 수능하고 똑같은 편제로 보고 있고요. 이게 등급제가 아니에요.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이제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표점 환산이어서 국어, 영어, 수학 모두 합산한 거니까 뭐 골고루 잘하면 가장 이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수학만 너무 많이 팔 필요도 없고 이제 국어, 영어가 똑같이 1대 1대1 이 비중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2025학년도 사관 이렇게 출제된다. 자,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한 이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죠. 내년 사관 입시를 앞두고 있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자, 2024 사관 1차 수학 출제 영역은 이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수학 1, 수학 2 똑같이 11문제씩 출제됐고요. 4점 문항, 그 다음에 객관식, 자, 수학 1 경우에 3문제는 단답형, 그 다음에 이제 수학 2 경우에 이제 4문제가 단답형,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수능 형태로 뭐 이제 안배하는 걸 넘어서 약간 사고력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를 올해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복잡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적분과 기하 문제도 마찬가지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골고른 출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률을 이제 간단히 이제 짚어보면은 90% 선의 오답률은 이제 오로지 한 문제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었던 22번 문제가 맞춘 학생들이 10% 미만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답률 80% 선은 자, 객관식의 그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14번 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오답률 70% 때는 15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그 다음에 오답률 60% 선의 문제가 13번 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의 오답률은 30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80%가 이제 오답이 되었던 28번 문제, 70% 선이었던 29번 문제였습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는 역시 가장 마지막에 있는 30번 단답형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고 기하는 이제 비교적 평이하게 났어요. 그래서 70%대의 오답률을 보여줬던 문제가 단 하나 있습니다. 30번 문제 이렇게 저희가 꼽았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문항, 공통문항, 공통과목에서 4문제 먼저 선별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여태 절대값을 주어진 다항함수 전부에 씌웠던 것에서 약간 그 변형을 가했죠. 그래서 fx는 아주 간단한 2차 함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거에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대하여 x를 곱하니까 부분별로
어쨌든 3차 함수가 나오는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실수 T의 힌트를 하나 줬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이쪽은 H가 양일 테니까 G' 0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안쪽에 속에 마이너스 H가 있으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H를 두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을 곱한 결과로 되니까 어떤 특정한 지점 T에서의 우미분계수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의 곱이 음수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분 가능한 지점이라면 어떤 좌미분 우미분계수가 일치할 텐데 어떤 경우라도 제곱을 하면 0 이상이 되는 바 이게 음수가 되는 경우는 뾰족점인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뾰족하게 되는 그 X좌표 T가 하나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되고 나머지는 스무드하게 되는 그 유형을 골라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X에 대한 방정식 gx제곱 더하기 4x = 0 서로 다른 실근은 4개가 된다. 자, n축 스킬을 쓰는 거죠. 자, 이게 t제곱 더하기 4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값인데 그게 4개만 되게 하는 방법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그 함수 g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쉽게 구성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함수가 절대값을 씌우고 나서도 이제 정확하게 둥글스름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 형태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다 고르고 나면 x 더하기 3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요 안쪽에 이제 내용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죠. 네. 자, 그림을 그리면 이제 x 더하기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는 이제 꺾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0에서는 요렇게 접하게 됩니다. 요렇게 되어서 요렇게 지나가게 되는 형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G3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 식에 넣으면 54가 되겠죠. 네. 자, 13번 문제도 뭐 자주 나왔던 문항이었고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입 판정 문제여서 아마 이제 한두 개의 실수가 있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자, 두 실수 K의 값이 무엇이든 주어지는 함수 G는 x = 0일 때 연속이다. 이 말은 맞는 표현이에요. 자, 우선 이 3차 함수가 굉장히 단조롭고 원점 대칭인 기함수예요. 그래서 대충 그리면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 3차 함수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한 gx는 자, 이게 구간의 길이가 1인데 시작점을 숨겨놨죠. 자, A로부터 1만큼 가는 요 동안의 폭판에서 X축에 대해서 접어줘라 이 말입니다. 자, 우선 이 부분 분석하면 여기가 K가 무엇이든 루트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0인 경우고 중점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K 요런 형태가 기본입니다. 자, 이 F가 유지되는 구간은 A 왼쪽 또는 A 더하기 오른쪽이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해서 변화되는 모습은 A부터 A 더하기 1까지 요 구간의 길이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만약에 여기였다 그럼 이쪽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불연속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요 0점이 접혀주는 순간은 어차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좌우 극한이 모두 0이니까 연속이 되죠. 그래서 KA가 무엇이든 함수 gx는 x = 0에서 연속인가? 연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K의 값이 4다라고 해봅시다. 요 값이 4라고 주어진 거죠.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은 항상 변함없고 여기에서 이제 x절편이 형성이 되는데 불연속점의 개수가 1개가 되게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은 3개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걸치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근을 무조건 물고 늘어지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요렇게 접히니까 여기는 끊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차피 끊어질 텐데 여기가 A든 그러면 3개인데 그것 때문에 틀린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기가 A 더하기 1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A 더하기 1이 되면 여기서 미리 끊어주니까 이렇게 되어서 역시 불연속점은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A인 경우에 요거 3개, A 더하기 1이가 요게 되게는 3개. 그래서 도합 6이 되니까
니은은 틀린 거죠. 6이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도 틀렸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끔 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요 자리가 딱 구간이 1이 되게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2라는 이제 착시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만 여기 간격이 1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요 루트 K가 좌우 대칭성 때문에 4분의 1이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보다 하나 많은 3개가 모두 연속이 되게 하는 순서상 경우의 수예요. 따라서 니은 디은 모두 틀렸고 기억이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5번 문제. 요거 이제 로그 함수의 변형이죠. 자, 로그 4 마이너스 x를 y축의 왼쪽에 그려주고 그 다음에 2 빼기 로그 2x를 y축의 오른쪽에 그려줬을 때 이 두 그래프에 관해서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뭐 사실은 지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니까 자 이제 직선 A와 직선 B가 만나는 점이 각각 4점이 있는데 x2, x1 그 다음에 이제 x4, x3 그러니까 둘은 그 부호가 음수고 나머지 둘은 부호가 양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이쪽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가 자 로그 4x는 원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 적어졌으니까 약간 누워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자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요쪽 값이 그 1이 되는 상태죠. 그 다음에 2 빼기 로그 x는 요 로그 2x의 그래프 약간 이제 퍼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접어주고 위로 끌어올려서 이런 형태가 되고 점근선은 언제 등장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좌표 기하에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자, 요쪽에 좀 더 내려가서 이렇게 만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거죠. 자, 주어진 중요한 포인트는 요 두 직선 AC가 요 직선이고 요 직선이고 평행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평행하다, 여기가 평행하다. 근데 여기 만나는 점이 여기 A하고 여기가 B죠. 여기가 C고 여기가 D예요. 그러면 추가의 조건이 AC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쪽에 위쪽으로 들어가는 여기가 평행하다는 거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그 평행사변형의 기본 성질은 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요 점을 먼저 확정해서 AB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AB의 길이와 같게 CD의 길이를 구하게 하는 여러 상황을 설정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고르면 이 값이 쉽게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x3, x4 요 값을 이제 계산하는 문제로 귀결되죠. 그럼 요 식을 정리할 때 A하고 이제 B의 이제 좌표를 설정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x1 여기 절대값이죠.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니까. 그럼 x1 절대값분의 x2 절대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직접 식에 넣으면 요 a의 값은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AC, BD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요 길이도 같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마치면 요 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면 요 나머지 그 두 개의 좌표의 절대값의 비율은 이제 5 더하기 3 루트 3 그렇게 답은 5번이 되는 그렇게 출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좌표 기하학을 이제 중시하고 있다는 이제 출제 기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게 된 지 한 2년 차가 돼요. 내년도 이 경향은 유지가 될 겁니다. 자, 13번은 수열인데 아주 쉬웠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인데 자 20번째 항이 1이다. 그러면 3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이 있어서 요 값은 끝에서 두 번째 항과 같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1은 이제 초기 조건으로 알려줬는데 마이너스 3. 자, 한번 실험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n이 3 이상인 경우니까 n이 3인 경우에 한번 대입해보면 자 A 여기 A죠. 그러고 여기 있는 값은 이제 네모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였더니 자 A2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A2와 같다. 자, 그러면 요 값이 같기 위해서는 요 두 개를 더한 게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씩 계속 쭉 변주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 식이 3이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라고 문제에서 줬고 두 번째 항은 A고 세 번째 항이 3이면 하나, 둘, 세 개를 더한 여기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가 AN-1 그러니까 A2 요 A와 같은 거죠. 그러면 N이 4일 때도 똑같이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A 더하기 3
그 다음에 여기 네모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요 값이 3이니까 뒤에서 두 번째 항이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은 이미 정해져서 A였고, 이 부분이 여기가 3이 되게 하는 방법은 여기 되는 거니까 요 자리에 3 빼기 A 이렇게 나와 준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써주면 자, 어느 정도 주기성이 여러분들이 관찰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상당히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항부터 쭉 순서대로 6개까지 더했더니 그게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20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A2를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확통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중복조합 응용 문제죠. 자, 이 경우는 이제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찢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4명의 학생 A와 B와 C와 D에게 같은 종류 그러면 이건 이제 중복해도 된다는 뜻이 나오죠. 연필 5자루 주고 역시 이제 요것과 이제 별개로 또 같은 종류 공책 5권을 요 규칙에 따라 이제 나누어 주는데 공책보다 연필을 더 많이 받는 학생은 한 명만 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생각이 되느냐면 그냥 요 경우는 전체적인 중복조합의 수를 간단히 계산한 다음에 문제에서 허용되지 않는 조건을 이제 빼주는 방식으로 쉽게 계산해도 되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경우를 이제 분할해서 이제 각각의 배반 사건인 경우로 이제 일일이 분할해서 계산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상황만 보면은 연필이 이제 5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은 A, B, C, D니까 간 학생한테 주어지는 그 연필이 총 5개가 된다라고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166가지가 답이 되는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문제도 아주 쉬웠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보여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들어가서 계산을 해쳐보면 아주 순조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이 이거죠. 그러면 이 적분을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거고 y 콜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자, 요게 0이 되게 했을 때 그 두 근이 2의 마이너스 2승과 1이다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그 실수 t에 대해서 y 콜 t 요 상수함수 그 그래프가 요 y 콜 fx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중 가장 작은 값이 gt다. 그러면 이 gx와 x축 y축 그 다음에 x 이퀄 2분의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와 같이 된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인가? 뭐 요 문제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부터 구하느냐면 fx를 치면 되죠. 요 fx를 이제 적분에 의해서 금방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x분의 1은 lnx의 이제 도함수니까 요 지금 바로 lnx 자체를 치환을 하든 아니면 암산으로 되죠. 그러니까 lnx 인테그랄 곱하기 lnx 프라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lnx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분의 1 k니까 그것도 이제 그 적분을 부정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간단한 식은 lnx k 더하기 c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x가 이렇게 그래서 k 이렇게 되죠. k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식에서 요 값이 t가 되게 나왔다는 거죠. 요 값은 왜냐면 이제 y 꼴 t와 요 y 꼴 fx가 만나는 그러면 요거가 사실은 lnx를 치환하였을 때 2차 방정식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lnx는 자 여기 계산한 요 값은 뭐 상수 같은 거는 다 그대로 고려하면 됩니다. 그 직접 대입하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2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x의 값을 이제 계산하면 여기는 이제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요런 이제 무리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이제 gx가 되는 거죠. gx가 지금 구한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이. 그래서 요 gx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쭉 이렇게 순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요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고 이게 gx예요. 그래서 적분 구간이 이제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죠. 자, x 이퀄 2분의 3 요 정도 자리가 되고 y축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에 적분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쉽게 정적분의 결과 값이 2 세제곱분의 2 빼기 3 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겠고, 여기 A하고 B가 이제 유리수인데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러니까 13이 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 마지막 남아있는 선택 과목으로 자, 기하 문제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하 문제는 이제 뭐 자주 내는 문제, 그 구의 방정식을 이제 출제를 했어요. 그럼 구라는 게 공간 좌표로 그 구의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의 길이 같은 걸 되게 문제에서 주니까, 자, 3차원 좌표 공간에 두 개의 구가 이제 요 방정식을 만족하면서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C1은 중심이 3, 4,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고, C2는 중심이 3, 8, 5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9예요. 자, C1 위에 있는 점 P가 있는데 구 C2 위에 점 그 Q가 있고, 그러니까 요 9와 요 9가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ZX 평면 위에 점, 그러니까 ZX 평면은 Y좌표가 0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X축, 그 다음에 이쪽이 Y, 그 다음에 이쪽이 Z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ZX 평면 이 사이에 어딘가 Y 값은 0이죠. 여기 있는 점이 R이고, YZ 평면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요 YZ 평면이 있는 점은 요 옆면이죠. 이제 벽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YZ 평면은 X좌표가 여니까 여기 어디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P, 어떤 구 위에 있는 점, 1, 3, 4, 1 정도 되니까 여기서 접하게 되겠죠? 이렇게 구가 요렇게 닿습니다. XY 평면에 이렇게 닿아요. 자, 입체감인데 요 점의 좌표가 X좌표 3, Y좌표 4, 1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요 위에 구에 적당하게 어느 한 점을 잡아서 그 R을 거쳐서 여기 있는 C2 위의 점 Q니까 P에서 여기 ZX 평면 여기 R 거쳐서 이렇게, 그 다음에 YZ 평면 위에 있는 점 R에서 또 S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S에서 이쪽 또 다른 구가 있죠. 요 구는 이제 뭐 접하는 점이 아니고 이쪽으로 잘리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가 있어서 이렇게 거쳐서 오는, 이게 뭐 중학교에서 많이 봤던 그 유형이에요. 이렇게 되는 요 내용은 이게 대칭 이동시켜서 여기를 접어주고 여기를 접어주고 여기를 접어주고, 그러니까 그 옮겨진 새로운 점 P 다시 점 이쪽으로 펼치면, 그러니까 P 다시 R S,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가 Q가 되죠. 그러니까 Q 다시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최단 거리가 되게 하는 그 선분 R S 요게 되게 하는 그 네 점이 각각 P1, 요 P1이죠. 그 다음에 여기 Q1, 그 다음에 여기 R1, 그 다음에 S1. 그러면 여기 PR1, 그 다음에 그러니까 RX, 그 다음에 XS, 그 다음에 요 점과 S 같을 때 점 PX 좌표가 얼마냐, 그걸 찾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요 구를 두 개를 설정을 해서 쭉 이어지는 형태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조롭게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각각 요 위치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은 요런 모양으로 내분점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 X가 어떤 지점이냐면 여기 옮겨진 그 점에 13대 15 내분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거는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X좌표의 값이 그 계산했더니 14분의 3. 그래서 최종 결과는 P 더하기 Q니까 자, 17 이렇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올해 이제 있었던 이제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던 수학 이제 사관학교 1차 경향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국어 영어를 잘하면 수학에서 조금 점수가 부족해도 사관학교 1차에 넉넉하게 합격합니다. 사관학교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모두 1대1로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과 기하가 상당히 평이하게 났기 때문에 문과생들이 선택했던 확통은 작년보다 한 문제 정도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 과목이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을 이해하는 그 도형 문제를 이제 수능과 비슷하게 그 자주 출제하는 이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과생보다는 이제 수학 공부량이 많은 이과생이 수학 점수는 높지만 그 대신에 국어, 영어 점수를 관리를 안 했다면 크게 뭐
덕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모두 골고루 밸런스 있게 공부하신다면 자, 내년 2025학년도 사관학교 1차 시험은 무난하게 합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OT 강의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사관생도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